한 교수의 한 큐. 큐. 네, 오늘은 잘 맞췄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엠벤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목 리뷰로 오늘 이 네.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종목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뭐 지수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회복은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이스페타시스부터 먼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 자체는 답보 상태입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밀리지도 않고 또 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주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이상이 없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 바라고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많지 않은 형태입니다. 대체적으로 관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들도 관망이고 파는 사람들도 관망이기 때문에 혼조 장세가 나타나고 형태가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저는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군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슈피겐 코리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는 듯 하면서도 못 가고 지리한 횡보세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주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절대 지금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요. 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 긴 시간 동안의 대바닥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측면이겠죠. 또 한 번에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아직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충분하게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지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5G 관련주의 후발주로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지전자는 참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참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이고 LG U+와 관련된 그 협력사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여기다 5G 장비 시장 쪽으로 진출하면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 5G 관련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올 때 후발주로의 반격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의 혼조 장세를 기록하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반등은 좀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약간의 시간적을 가지고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일단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그래도 전일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있는데 한 큐로 시장 흐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오늘 한 큐는 네. 안도랠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도랠리. 어제 그렇죠. 미국 증시 또 밀리면 상당히 오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네. 나왔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하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원인들을 보게 되면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제 미국 증시가 급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는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도랠리가 과연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시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공포 심리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보는 그 불안 심리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세가 멈추고 강박과 약밥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으면은 시장이 좀 불안했겠죠.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좀 더 많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폭도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미국 증시 대비 선방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오늘도 반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지수는 뭐 상방으로 제한된 그런 모습이고 또는 선물옵션 동지 만기를 맞춰서 시장의 변동성도 약간은 커질 수가 있는데 선물옵션 동지 만기를 치고는 상당히 견조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게 펀더멘탈 자체가 외국인들의 물량을 털고 빠져나갈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향후 시장은 역시 미국 증시 향방에 따라
따라서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느냐, 내지는 최소한 하방 경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 흐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여전히 힘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 요 가격대가 대체로 27,000 정도가 될 겁니다. 최대로 열어놨던 다우지수의 가격대가 대충 27,000 정도가 됐고 그 전에 27,500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하락세를 보여주는 5일 평선과 20일 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주식이 곧바로 치고 가기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이 구간에서는 중간 바닥 정도는 다질 거로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지금 당장 치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충분하게 안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밀렸지만 다우지수가 안정세를 볼 때 나스닥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미국 증시보다도 더 흐름 자체가 탄탄합니다. 일단 밀집된 상단 다시 5일 평선에 올라와서 오늘 음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탄탄하다. 직전 고점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갈 정도의 흐름 자체면 시장의 기조는 매우 강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서 시장 자체가 안정적인 것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의한 하방 경직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만 안정만 되게 되면 국내 증시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이어갈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내일 시장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내일 한수는 또 미국 증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한 부분을 그쵸. 완전히 되돌리는지 아니면 기관 조정이 또 이어지는지 안정화되는 단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국 증시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19도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료 자체가 거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미국 증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 증시에 올인해서 시장을 분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시장을 미국 증시를 낙관하기에는 좀 이런 상태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시 주가 천정이라는 부분들은요.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투자기관처럼 지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또 지수가 천정을 찍었을 때는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나쁜 악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호재일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급락 후에 급반등 기세가 나타나서 일단은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너무 빨리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극단적인 긍정론도 우리 약간은 경계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저는 중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 떨어졌을 때 매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대체로 강바 약밥선 혼조 장세, 기간 조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증시가 중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당분간은 지수가 혼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현재 박스권 장세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혼조 장세 속에서 중소형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많은 종목이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재료와 성장 가치가 있는 그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 중소형 종목 장세에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혼조 장세 속에서 주도주들에 대한 소량 매집은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신호탄,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량씩 조심스럽게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오늘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까 다우지수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나스닥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에 제일 많이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깨졌습니다. 깨진 상태고 이 구간 대체로 나스닥 지수가 1,500선, 1,600선 정도가 최저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가느냐, 낮에는 중간 바닥을 다시 타진하는 이런 과정이 나올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 정도 선에서는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반격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시간에 좀 필요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약간의 혼주 장세를 보일 거고요. 혼주 장세. 미국 증시만 빠지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평가된 시장입니다. 8월 기준으로 18배, 19배 굉장히 고평가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 빠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과 안정된 흐름만 보이게 되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 수준에서만 버텨준다면 국내 증시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최근에 가능하죠. 뭐 정책 모멘텀 있죠.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공략해볼 만한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또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좀 틀려서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시장에서 참 얘기가 많이 되네요. 네.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삼성전자 자리가 좋다라고 또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정말 좋은 자리인가요? 어제도 네.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한 큐 종목으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최소한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안정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한 큐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여가지고 주가 반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최근에 디램 가격 하락세가 충분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쪽에 가서는 이제 디램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정거래 가격이 또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국엔 반도체 업황 자체가 하반기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전망, 주가 전망을 좋게 보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금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5G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또 수주 잭팟을 터뜨린 상태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라는 생각만 많이 했었죠. 근데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5G 시장,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거대 공룡이 또 탄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폴더블 폰도 지금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위하고는 모든 사업 부분들이 지금 호황이고 올해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비대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하반기 이후 장세는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시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휴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훨씬 큰 만큼 삼성전자를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상 최고점 62,800원 선 사상 최고점 고점 돌파가 임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출렁출렁거려서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점을 높여는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직전 고점에서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들고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대형주고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물량은 좀 더 출렁출렁거리면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치고 갈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안전한 매매를 또 중장기 매매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한번 잡아놓고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제 목표가는 이제 65,000원 사상 최고점 돌파한 가격, 65,000원 조금 넘는 가격 정도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65,000원을 만약에 달성하게 되면 이 종목은 사상 최고가가 경신되는 종목이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함부로 고점 목표가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5,000원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삼성전자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실적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확실히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는 또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가는 65,000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또 저희가 주가 방향성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